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저녁 늦게 아마 올린 시간으로는 날짜가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볼 거는 명제 역과 대우를 볼 겁니다. 역과 대우가 뭔가를 보고요.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빠르게 보겠습니다. 명제라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했습니다. 명제에서 가정은 P라고 하고 결론은 Q라고 하죠. 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부정을 사용하여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역은 바꾼 거죠. P는 Q이다를 Q는 P이다로 바꾼 거를 역이라고 합니다. 명제의 대우는 순서를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 둘 다한테 부정을 한 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not Q는 not P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돼요.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본 명제예요. P는 Q이다. 인데 역은 순서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죠? 순서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는 여기 다 잘못 썼어. Q는 P다죠. Q는 P다가 될 거고요. 자, 2라는 것도 있어요. 2라는 것도 있습니다. 2는 뭐냐? 이따 고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not Q가 not P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명제가 이렇게 P는 Q이다 라고 했는데 역은 여기서 얘기했죠. P랑 Q를 바꾸는 걸 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Q는 P다가 될 거고요. 대우는 자리 바꾼 거에서 부정을 한 거를 대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not Q는 not P다 라고 했는데 2라는 것도 있어요. 2라는 거는 순서 그대로예요. P는 Q이다인데 부정으로만 바꾼 거를 2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얘랑 얘가 대각선 방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보면 Q가 먼저 나오고 부정도 붙었어요. 그죠? Q가 먼저 나오고 부정도 붙었어요. 그렇게 바뀌는 걸 대우라고 해요. 이 상태 Q는 P다에서 순서가 바뀌었죠. Q가 먼저가 아니고 P가 먼저인데 부정인 P가 먼저 왔어요. 이렇게 바뀌는 걸 대우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대우 관계에 있는 것들은 서로 참이나 거짓의 관계가 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나 2는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닌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 예전에는 이런 거 다 따져서 했었는데 요즘은 2는 사실 공식적인 과정은 안 나와요. 그냥 대우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 P는 Q이다 해서 역은 아까 말했죠. 참 거짓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지만 대우는 확실히 참입니다. 뭐가 참이면?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에요. 두 개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이랑 명제랑 대우에서는. 명제 P는 Q이다가 있어요. 예를 들면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말 되죠? 2면 제곱하면 4니까 참입니다. 그죠? 근데 역을 보자면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때문에 정확히 쓰려면 4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빠졌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자, 그럼 대우는 반대로요. 여기에 또 0이 됐죠? 4가 아니면 2가 아니다. 자, 이거는 대우는 무조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돼요. 아닌 거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거 안 찾아봐도 참인 거를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발레라는 게 있어요. 발레는 반대되는 예시, 거짓이 되는 예시 또는 줄임말은 뭐냐면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예시. 여기서 말한 마이너스 2가 바로 발레예요. 이 발레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명제 P는 Q가 참이다 라고 하면 이걸 지리집합 관계로 하면 이렇게 뚫리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집합에서 연산 보실 때 여집합을 하게 되면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집합을 하게 되면 원래 잠깐만요. 이거 말고 전체 집합 필요가 없으니까 자, P 여기가 Q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P가 있어요. 이 관계가 있는데 전체 집합 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P는 Q 부분집합으로 그렸죠? 자, 근데 이거에 여집합을 한다 그랬어요. Q의 여집합은 바깥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 넓이가 더 넓어요? P의 여집합 넓이가 넓죠. 그래서 이 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명제식으로 표현을 하면, 명제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명제 표현을 하게 되면, not Q는 not P이다 라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이면 이건 보나마나 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명제 P는 Q가 거짓이 되면 거짓이라는 말은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 바꿔서 똑같이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고 이것도 거짓이 됩니다. 이거 두 개 표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도 참거짓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명제가 참인 것 증명할 때 쓰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하나 더 있었죠. 근데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수원에서 배울 거예요. 수원에서 하나 더 배울 겁니다. 일단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꽤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보면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자, 결론을 부정을 할 거예요. 결론을 부정할 겁니다. 결론을 부정을 할 거예요. 결론이 참이면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이면 참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모순되거나 가정에 맞지 않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 증명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루트 2 플러스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뭐예요? 유리수이다 라고 부정한 거예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부정하여 가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하여 가정하면 가정의 모순이 되거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부정하여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리수 A에 대해 이거를 A라고 할 거예요. A에 대해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유리수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쓰자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유리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리수를 A라고 둔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루트 2는 A 빼기 2라고 하는데 A가 뭐예요? 유리수 빼기 2도 유리수죠.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리수가 아니에요. 말장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뼈과 대우는 여기까지 하고 비료법은 정신 잘 차리시고 이 예제로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보고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식이 복잡하게 쓰이는 게 없어요. 이런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 제곱 곱하기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식이 어려운 건 아니고 말과 논리적인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명제 마지막 필요조건과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꽤 중요하고 어려워요. 귀류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근데 진리집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 그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투조건 P, Q에 대한 명제 P는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표현이 하나 더 나왔죠? 자, 어떤 명제를 이렇게 쓸 거예요. P면 Q이다 라고 쓰는데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이 하나 더 나왔죠. P는 소문자 씁니다. 얘만 대문자의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얘만 대문자로 쓰고 두 개가 있는 화살표로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P는 충분조건이고 Q는 필요조건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정 안 되면 외우셔야 되는데 화살표 받는 쪽이 필요조건이고 주는 쪽이 충분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충분하다는 건 뭐예요? 충분하면은 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좀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겁니다. 필요 조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예를 들어 x 아까 썼던 예인데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거 참이죠? 참입니다. 그죠? 그럼 p는 x는 2가 될 거고요. q가 x제곱이 4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x가 2이면 이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q가 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조건, 별다른 조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별다른 조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 네, 반대로 x제곱이 4다를 만족시키는 값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얘만 나오도록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x는 0보다 크다. x는 양수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q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뭔가 더 필요한 조건이라는 뜻이겠죠. 얘는 이걸로 충분한 조건이라는 말일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진리집합을 한번 볼게요. 진리집합을 한 번만 더 보고 이거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매번 이거 한번 이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좀 한번 헷갈리면 계속 꼬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읽어보시고 맑은 정신에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서 P는 X가 2고 Q는 X제곱이 4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P는 2가 되고요. Q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부분집합이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이거잖아요. 그죠? 얘만 있어도 Q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만 있어도 Q라고 할 수 있지만 Q만 가지고 봤을 때 P가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없애는 조건을 하나 추가한다는 의미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도형 중학교 2학년 2학기 사각형 할 때 정사각형은 말은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다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이 이게 왜 가능하냐면 평행사변형은 한 쌍의 대변이고 그 길이가 같거나 서로 평행인 대변이 서로 평행이거나 또는 대각이 같거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또는 길이가 다 같다. 이거 두 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내각이 90도다. 이거랑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 상태에서 각도가 내각이 90도가 돼야 돼요. 네. 그것만 추가되면 돼요. 직사각형에서는 다 필요 없고요. 두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로 길이 조건 하나 추가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름모랑 직사각형 각각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특수한 조건들 때문이에요. 이 관계로 한번 따져보시면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한 방에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 현재 기준입니다. 중2, 2학기, 사각형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각 사각형 특징 다 나와요. 그걸로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필요충분조건은 말 보면 좀 이해 바로 딱 와닿지 않으시는가요?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 둘 다 가능할 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x가 0이면 제곱도 0이다. 제곱이 0이면 x는 0이다. 둘 다 참입니다. 둘 다 참이에요. 이거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역이죠. 역도 참이 돼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까 다르다면서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참인 경우만 다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무조건.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대우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희한하게 여기 참이 되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양쪽 다 가요. 아까 뭐라고 했죠? P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요? 받는 쪽이 필요해서 받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에요. 얘는 충분 조건이고요. 그죠? 그럼 반대도 된다는 거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이렇게도 된다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얘가 받으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얘가 충분 조건이고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증명법은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다. 그러니까 명제와 역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보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성립한다는 말인 거예요.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냥 반대로 놓고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집합과 명제 부분에서 명제 끝까지 다 했어요. 이거는 발레 찾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부등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